이거 뭐 어떤 이 댓글이 박종호님은 호랑이상이라 왕이 될 상이 올시다. 이런 댓글들이 댓글이 있는데 제 앞에서 신용환 교수님도 제가 이 댓글 보고 웃고 계십니다. 네, 신용환 교수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금요일이라서 또 네, 어렵습니다 이동하기가. 네. 그래도 일찍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신용환 교수님 기다리면서 네.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예. 자, 오늘 또 중요한 날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곧 여기 서울고검 앞을 지날 거예요. 네. 도착을 곧 할 텐데. 어제 제가 다녀온 코스. 다녀오셨어요? 조사받고 오셨습니까? 예. 내란 특검 가서 네. 조사받고 오셨군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빨리 밝혀질 수 있게 최대한 네. 도와드리고 협조하고 해야죠, 당연히.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시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내란 특검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이 사람은 조사 안 하냐, 이건 조사 안 하냐 여러 가지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다 밝혀지는 것, 브리핑하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도 광범위하게 수사가 되는 건 맞습니다. 수사를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네. 굉장히 열심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다.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하고 뭐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꼭 조사해 주세요 하고 막 그냥 거품 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안 밝혀져서 저도 몰랐던 거지만 이제 상당수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 부분 조사가 네.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내란 특검이 사실 김건희 특검에 요즘에 보면은 많은 시선이 몰려 있는데 내란 특검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지금 열심히 하고 맞아요. 있다. 김건희 특검이 조금 더 뭐랄까 일상생활에 가깝고 약간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일. 예, 놀랄만 하고 자극적인 게 많죠. 작지만 더 자극적인 거. 내란 특검 워낙 큰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대의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한 성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흥미로 본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훨씬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잔재미 같이 이제 그런 게 이제 김건희 쪽이 훨씬 더 많겠죠. 지금 뭐 서희건설 뭐 얘기부터 해가지고 서희건설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 합치면 한 9천만 원대 정도 된다는 거죠. 세 가지에서 9천만 원대로 재벌들이 총리 비서실장을 샀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재벌이 다 덤빌지도 모르죠. 그거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태균 씨가 받는 단위, 그러니까 명태균 씨 그 대화 중에 나오는 단위를 한번 보세요. 어디 군수에 얼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추경호 의원 거기서 20개 받는데 뭐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군수에 20개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화가. 그렇게 보면 다른 데는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리고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돈 단위에 대해서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과연 큰 거 한 개라고 그랬잖아요. 큰 거 한 장.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기업에서는 한 개, 한 장은 1억을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큰 거 한 장은 10억입니다. 그러면 뭐 큰절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추론으로 그 당대의 가장 최고 실세라고 했던 권성동이라는 분이 그 과연 1억 해봐야 요즘은요 부피로 보면 저 비타오백 박스 2개 정도가 안 되는 분량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과연 그거에 큰절을 했을까 그런 의구심은 들죠. 그러니까 권성동에 대한 수사와 조사도 빠르게 이뤄지고 좀 밀도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일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진 법사 이제 구속도 예견됐던 거죠.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진에 대해서 이제 엊그제 인터뷰도 나오던데 이제 혹자들은 건진이 다 포기하고 이제 다 줄줄이 잡혀가니까 부르려고 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강하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건희, 윤석열을 둘러싸고 가장 자물쇠가 강하게 잠겨졌던 사람이 건진입니다. 건진이 실제로 부른 게 없어요.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 잃어버렸다, 뭐 다 잃어버렸다죠. 샤넬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와서 그 불 거냐? 제가 볼 때 건진은 집사가 아니다. 김여성 씨 집사라 그러죠. 자기 집사가 모욕적이라고 그러죠. 건진은 그렇게 보면 완전 큰 집사이거나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보면 경제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 앤드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범죄 공동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을 수 있겠네. 김건희랑. 네,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이 먼저 불지 않는 한 건진이 살라미 전법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 까져서 증거가 보일 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인정하고 또 다른 거 하나 까져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이제 구속이 돼 있으면은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건진이 구속돼서 오히려 마음을 놓을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심경이 확보가 돼서 서로 갇혀서 이제 아마 결국은 지금은 이 사람들은 이판사판이 됐잖아요. 윤이나 김건희는.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객관적 증거 밖에는 다른 걸로 입증할 길이 없어요. 자기들이 먼저 인정하고 순수하게 불 일이 없어요. 그렇죠. 또 특히나 건진이 제가 이 말을 주시해서 봤는데요. 네. 나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 네. 이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거꾸로라고 봅니다. 여러 사람. 독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 독한 사람. 독한 사람이다. 그건 뒤집어서 해석하고 본인이 절대로 하여튼 먼저 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틸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당장 지금 건데. 5천만 원 관봉권 띠지 없어진 거 있잖아요. 검찰 내에 건진 인맥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고. 검찰 내부에 건진 인맥이 있다. 옛날부터 유명했죠. 건진이 이제 뜨게 된 게 검찰 내에서 누가 이제 좌천당하면 그 울산에 가서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 언론 기사에 보시면 울산에 가서 좀 있어. 처박혀 있어 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로 확 영전을 해서 와요. 승진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잘 맞추는 걸로 해서 검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건진에게 이제 찾아갔다는 건데 그걸로 유명한 건데. 그러면 띠지를 한번 소설을 써보자고요. 관봉권을 특활비를 받는 기관들이 몇 개 있죠, 그죠? 그럼 만약에 검찰 특활비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뭐 국정원 또는 뭐 대통령실, 여러 검찰 그 중에서 만약에 저게 1년 번호랑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추적을 못 한다는 말이 먼저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100%. 왜냐하면 관리자 번호가 있고 다 그럼 이동 경로 생산자 표시처럼 이동 경로를 분명히 저걸 쫓아갈 수 있을 건데 막바로 저게 관봉권 나오자마자 저것만으로 추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조폐공사에 있는 분한테도 물어보기도 했고 충분히 추적 가능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거. 그러니까 추적 가능한데 띠지가 없다. 뭐 실수로 버렸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는 증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봅니다. 저걸로 건진을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진 입장에서 뭔 얘기야? 사실은 저기 5천만 원이 아니었어. 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띠지와 돈이 같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보관하는 것은 한 것이니까. 근데 이제 띠지만 없어졌다. 내가 저기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건 위조 지폐였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비닐에 이제 지문도 있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수사관들이 지금 풀어서 꼬무줄로 띵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 부분으로 그 정도로 감춰줄 결심, 봐줄 결심. 그러면 수사관 두 분을 지금 입건했다는 거잖아요. 그 수사관들이 뭐가 무슨 다른 게 있어서 그걸 은폐하고 감춰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야, 그러면 남부지검 우리가 이제 착각 많이 했잖아요. 남부지검이 처음에 수사할 때 와 잘한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코바나 그다음에 아크로 막 압수수색하니까 막 박수 쳤단 말이에요. 잘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춰줄 결심으로 오히려 먼저 선제적으로 감춰주고 나중에 보니까 주차장 반지하로 주차해놓고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옆방도 지금 발견을 못했다 하고 아르테미스 저 뒤에 있는 그 방 그것도 이제 아예 저기를 발견을 못하고 그 큰 방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뭐 비밀 발견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바로 눈에 보면은 볼 수 있는 공간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관봉권도 띠지가 실수로 분실했다고 그러고 있다. 이제 검찰 이거 검찰이 지금 뭐 해체될 위기지만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특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동안 이제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나갔었죠.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많이 불거져가지고 3부 토건부터 해가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1년 내내 아마 연장돼야 될 거예요. 한 번 정도 연장 이거 갖고 안 될 거고 저 특검법을 고쳐서 왜냐하면 지금 16개로 출발했는데 파생되는 게 뭐 수십 가지가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양평고속도로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 이제 슬슬. 이 사람들로 보면 또 겹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부 토건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이 나오고 양평할 때 또 원희룡 나오고 뭐 등등등의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겹쳐서 네.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수사 중인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양 특검에서 제가 최혜병 특검은 잘 모르지만 양 특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맞다.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는 뭐 제가 평할 그건 아닌 것 같고. 교수님이 좀 도와주고 계십니까? 뭐 도와준다 그러면 건방진 얘기고요. 가서 뭔가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참고인 조사라든가 이런 건 뭐 충실히 다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 가서 딱 조사 받아보고 질문 딱 들어보면은 아 어느 쪽을 파고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예,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어떻게 하다가 기자분들한테 뭐 일체 저기를 접촉을 안 하는데 저 여기 왔으니까 저도 기자입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네. 어제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기자분들 참 고생 많다는 게 뭐냐면 그 서울고검 갈 때 이렇게 지하 통로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가 훅 이렇게 손이 들어와요 엘리베이터에. 그래서 저는 수사관님이 오나 했더니 그러니까 안내를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은 동료 수사관인가 했더니 그 기자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잠복하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그 뻗치기라 그러나요?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뭐 참고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그냥 그러더니 이제 조사 받는데 아마 저에 대한 기사가 중간에 떴나 봐요. 저는 이제 휴대폰을 아예 저기를 하고 받고 있으니까 몰랐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막 기사에 나오고 저 약간 당황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굉장히 고생이시더라. 그렇죠. 수사관분들도 고생이시고 특검도 이제 3특검이 다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취재진들도 정말 다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추경호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피의자 적시가 돼서 어제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도 늦었죠. 들어오고. 많이 늦었죠. 12월 3일 밤인데 지금 와서 지금 벌써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9개월 이상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서 한다. 그러면 CCTV만 보면 요게 이제 매칭이 되죠. 통화 시간 기록은 다 있잖아요. 그럼 CCTV 장면하고 통화 시간하고 일치가 매칭이 되잖아요. 계속. 그럼 뭐 어디를 움직여서 누구랑 통화하고 어디로 또 당사로 가서 누구랑 통화하고 동선이 다 나오죠. 국회로 가서 누구랑 통화하고가 다 나오잖아요. 그 매칭을 해보면 대화 내용이야 이들이 이제 삭제라고 감췄겠지만 어느 정도 추론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선과 그 장면과 위치 상황에 따라서 아 지금쯤에는 어떤 대화 내용이구나 그동안 수사한 거랑 맞춰보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죠. 피의자. 왜냐하면 한 번 정도를 장소를 바꾸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한 번이 아니라 뭐 바꾼 횟수가 지금 뭐 엄청 국회 안으로 다시 와서도 여러 번 바꾸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 방해를 하기 위한 표결을 하기 위한 혼선을 빚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죠. 피의자로 적시가 됐다. 이 부분 이제 추경호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진행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뭐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김성애 의원도 어제 갔지만은 김혜지 의원, 뭐 조경태 의원 표결 참여사안 불렀다면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 왜 당사에 가 있었고 또 이 본회의장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원들은 누구한테 보고하고 그랬나? 비하인드 중에서 비하인드 중에서 조경태 의원이 조사받으러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고 자기들은 다 서버 텔레그램 뭐 지우고 다 했다고 하는데 뭐 다 복구돼 있고 딱 내밀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본인이 알고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거기 딱 충격 받은 거죠. 충격. 조경태 의원도 충격 받아서 나오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야 설마 이 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또 실제 그런 걸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야 이건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구나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현타가 온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진짜 뭐 추경호,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딱 소환돼서 딱 봤으면 또 얼마나 현타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수의 맏딸이라면서요 본인이 맏언니라 그랬나?
맏언니 이제 저 예. 맏언니 역할을 할 때가 왔습니다. 맏언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잘못하고 뭐하면 자기가 다 엎어쓰고 가서 손 들고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때가 이제 왔습니다. 맏언니 제대로 된 역할 하실 때가 왔어요. 제대로 역할할 때가 왔다. 나경원 의원이 아마 이 얘기를 또 이제 뭐 전에 듣고 열심히 또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자, 한덕수 전 총리가 탄 차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네. 구속 전의 마지막 조사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특검 지사하셨어요? 아니, 우리 교수님도 알고 계셨군요. 교수님도 예감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표정이 많이 굳어 있네요. 지난번보다 그러네요. 좀 비교를 해보면 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예. 현장 수령 들어보시죠. 광조 의혹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문건 직접 받으신 겁니까? 진술 변화 이유 궁금합니다. 네, 3개까지만 나왔어. 네. 올릴게요. 네. 오늘따라 발걸음도 더 빠르고 경직돼 있긴 합니다. 경직돼 아마 있는 느낌. 본인도 이제 어떤 마음에 그게 있겠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한 4차례 이상 거짓말을 했죠. 위증 뭐 국회에서 위증 당연한 거고 뭐 위증죄가 가볍다 무겁다 처벌이 가볍다 무겁다를 떠나서 온 국민 앞에 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리고 실제 또 생중계가 돼서 온 국민 앞에 뻔뻔하게 여러 번 네.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분 용서할 수 없는 게 저도 저분을 모시고 주변에 사람들 다 친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게 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억지로 만들어서 김문수 씨 억울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서는 그 대목만큼만은 네. 어쨌거나 그런 전반적인 목적이 궁극적으로 향한 최고 정점의 목적은 대통령이 자기가 되겠다. 그다음에 그럼 자기 죄도 덮고 윤석열, 김건희 죄도 다 덮었을 거 아니에요. 삼해해 주려고. 줄줄이 그 범죄에 가담한 내란과 그렇죠. 그 이후 자기가 당사자니까. 후속 처리까지 그 사전 사후에 가담한 사람 다 덮어줬을 거 아니에요. 야. 그 이면에 김건희가 무서운 말을 했죠. 한동훈 씨 어찌어찌했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한동훈이 만약에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저는 백령도에 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국민들의 피가 있다는 얘기죠. 한동훈이 무한한 영광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무섭네. 맞잖아요. 계엄 해제, 예. 배신 안 때렸으면 네. 지금 김건희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심평한- 한동훈이 배신 심평한테. 때리는 걸 원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신 안 때렸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다. 무한한 영광의 이면에는 무한한 사람들의 죽음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한한 영광이 있다는 게 뭐냐고. 소름 돋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한 무서운 거예요. 얘기를 했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뭐 전해진 여러 얘기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단순히 우리가 예. 뭐 서로 뭐 갈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거에 이렇게 황당한 얘기들입니다. 티키타카 하면서 양측이 자기들 할 말 다 하고 있어요. 김건희 자기 할 말 다 했고 심평 씨도 다 했고 특히나 심평 씨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 그 페북에 길게 쓴 글 앞쪽에 3분의 2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야기하기 위해서 모 기자를 디스하면서 한 얘기잖아요. 다 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냥 핵심은 그렇죠. 딱 하나예요. 네. 김건희 아무것도 못 먹고 뭐 깽 말라 있다. 한동훈 탓하고 있다. 뭐 기타 등등 내가 죽어 나자빠져야 뭐 남편이 살까? 황당한 얘기들이죠. 그거를 다 그대로 이제 옮겨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이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번역기 드는데. 바로 안 돌아갑니까? 내가 죽어 나자빠져야 남편이 네. 살까? 빨리 가서 불어. 당신이 다 했다고.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바로 번역기 돌아가잖아요. 왜요? 그 며칠 전에 녹취록 안 나왔습니까? 서울의 소리. 찰지게 대구 고검에 좌천돼서 나름 남편이 네. 고뇌하면서 여보 나 이만저만해서 이번에 옷 벗고 그냥 변호사 하려고 생각해. 찰지게 욕 퍼붓는 거 나오죠. 냉면 먹다가 냉면 막 저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이익공동체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남편이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검사라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걸로 자기의 여러 뱃속을 채우는. 예, 뱃속을 채우고 그게 음. 최고 권력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까지 이제 채워지다 보니까 진짜 아나무인이 되긴 한 아나무인이 거죠. 됐다. 어제 이제 3차 조사를 김건희가 받기도 했었는데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이 될까 봐. 내가 말을 하면 왜곡이 될까 봐 겁나서 진술을 못 하겠다. 아무리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서 진술을 못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번역기를 돌리면 예. 자기가 왜곡을 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잘못 알아듣고 있다. 자기가 왜곡을 해서 제발 왜곡하지 마세요. 네, 그 김건희가 이제 왜곡하고 있는 거 우리가 뻔히 보고 있고 네. 목걸이 사실은 영장 심사할 때도 자수서 나오고 목걸이가 뻔히 있는데도 네.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니까 목걸이 받았냐 이 얘기하니까 누구한테요 이렇게 재판장한테 반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리한 건 뭐라도 얘기하고 불리하면 바로 진술 거부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정신이 너무나 올바르죠. 자기 유불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자기가 유리한 말 그리고 자기가 알려졌을 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네네. 그리고 뭐 너무 못 먹어서 쾌하다. 제가 유동식 얘기했잖아요. 저녁 네. 빨 때도 얘기했잖아요. 자, 그 식단 나오는 거 보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저 사람 그렇죠. 뭐 먹는 게 뻔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치금 가지고 뭐예요? 일종의 자기 사식 이렇게 사 먹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치금의 영수증만 보고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치금은 그때 빌 때마다 사람들이 채워주면 계속 그 한도까지 차게 돼 있거든요. 네. 채워주면. 영치금. 그러니까 그 채워진 그 금액만 놓고 이 사람이 영치금을 썼다 안 썼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예를 들어 오늘 예. 400이 이제 한도인데 400이 채워져 있는 중에서 내가 뭐 2만 원이 매일 쓸 수 있는 한도라고 하니까 2만 원치 뭘 사 먹었어요. 네. 근데 누가 이제 저 윤어게인 멤버들이 있잖아요. 계속 또, 채워줘. 김계리 뭐 예. 해서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계속 누가 채워놨다. 그러면 그날 이렇게 채워진 액수만 보고서는 네. 얼마를 뭘 쓰고 뭘 사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카오루님이 불닭볶음면 사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신데.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알아서 먹고 힘을 내서 뭐 이제 뼈가 뭐 드러날 정도 앙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정신을 차려서 다한테 유리한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불쌍하다 이런 여론을 만들려는 거 전혀 그거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환길도 지금 김건희가 심평 변호사한테 전환길을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예. 국민의힘 전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의 발언들이 전부 윤어게인에게 꽂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치소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한 네. 사람은 서울구치소, 한 사람은 남부구치소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네. 이들이 판단력이 뭐 굶어서 흐리다고요? 고도의 정무적 감각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동혁 전환길 세트가 급부상돼 있는 거고 실제로 결선 투표할 확률이 높아졌죠. 네. 여차하면 오늘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두 개 메시지가 만약에 뭐 막판에라도 저기에서 결선 투표 간다. 네. 그러면 장동혁이 이길지도 모르죠. 전환길은 길을 쓰고 돌 수밖에 없죠. 청기들어 백기들어 했잖아요. 네. 한동훈 공천할 거냐, 전환길 공천할 전환길 손 들었잖아요. 그것도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이죠. 이 사람 그 해온 물론 이제 뭐 정치인이 계산에 의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실망스러운 걸 많이 봤으니까 뭐 새롭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급 변침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황당하죠. 지금 만약에 본선 가서 장동혁 씨가 된다면 전환길 공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보궐로 공천한다고 그랬죠? 네. 거꾸로요. 대구시장이라도 공천할 판 아니에요? 저 흐름대로 가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그 어디든 될 자리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런닝메이트처럼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전환길 덕에 런닝메이트 되는 정도가 거니까. 아니라 전환길 덕이죠. 지금 삼전 시대가 돌아왔어요. 삼김 시대 많이 이제 삼- 오랫동안 지배를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한 축을 차지했잖아요. 삼전 시대가 국민의힘 역사에 돌아왔어요. 네. 전환길, 정광훈, 전성배. 건진법사의 이름 전성. 삼전 시대. 네. 야, 그렇게 또 이제 세 사람이 또 전시라서 이렇게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예. 그 이제 조경태, 안철수 뭐 두 분의 그 스피커 사이즈가 볼륨이 이제 훨씬 낮죠. 당내에서 보면 더군다나 룰을 보시면 8대 2란 말이에요.
5대5 같으면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가져볼 텐데 8대2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반대편에 있던 찬탄 사람들도 중간에 가면서 약간씩 막 이들을 끌어안는 발언도 하잖아요. 보면 또 중간에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단일화 가지고 황당하게 싸우고 그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일반 국민은.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둘만의 대결인데 이제 하다가 나쁜 건 전염이 빨리 되나 봐요. 속옷 반스 뭐 이런 거는 빨리 전염이 되나 봐요. 당사 출입문을 막고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조국 혁신당 그 최고위원이 한마디 하잖아요. 방귀 조심하셔라. 체조할 때, 스트레칭 할 때. 별의별 진짜 이게 정치가 이렇게까지 희화되는 상황이 되는 스스로 코미디들을 만들어 코미디입니다, 놓고 진짜. 있죠. 그런데 어쨌든 결선에 간다고 하면 이런 게 있죠. 결선에 가면 이제 조경태 안철수 표가 누구로 갈 거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결선에 간다는 얘기는 장동혁 씨가 올려치는 기운이잖아요. 이 결선을 안 간다고 하면 물론 관성으로 보면 지금도 김문수 씨가 유리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자였고 얼마 전에 예. 6월 3일 날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이 또 갑자기 장동혁 찍기는 쉽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보면 여전히 유리한 건 맞다. 네. 여론조사도 전체 표본을 잡히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그 측면은 김문수 씨가 조금은 더 유리하겠지만 결선을 간다 그러면 이제 올라치는 기운하고 떨어지는 기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이것도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계속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윤어게인에게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 결국 이 부분은 김건희도 적어도 뭐 거의 뭐 최순실 씨 근접하는 형량 나올 거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네, 본인이. 하고 있으니. 그러면 유일하게 남는 건 사면 복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범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도 내란에 공범으로 갈 확률이 꽤 아니냐. 높게 있는 예. 거예요. 비화폰과 내용, 사람들 만나고 안가에서 만나고 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빨리 그 법을 만들어서 이들이 그 법원에도 잘 출석하고 하게 이제 유도를 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뭐 김충식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열린공간 TV에서 밝혔던 수첩 네.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놀랍죠. 예. 노용래 장군 딱 나오잖아요. 네. 2015년 11월 달이거든요. 그게 장군들 무서워. 이름이 쭉 있죠. 거기서 그 당시 기준으로 유일한 현역 군인이고 네. 퇴역한 군인분들이 쭉 있어요. 거기서 이제 대표로 아마 돈을 모았나 봐요. 후원금을. 그래서 흰 봉투가 하나 있어요. 노용래 그러니까 대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대표로 내가 돈을 전달한다 네. 뭐 이런 의미겠죠. 그게 이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DMZ 스토리전이라고 해서 독일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 네. 있는 그 갤러리 이제 그 전인 거죠. 거기에 이제 성금 후원금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충식 씨가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자기는 노용래를 모른다고 처음엔 얘기를 하다가 대화 내용을 보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금을 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그때부터. 합니다. 네. 그러면 10년 전이잖아요, 벌써.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배방, 아산 배방 아산 배방 7억,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7억. 네. 손 목사 나오고. 네. 손 목사 세계로 교회 7억 돼 있죠. 네. 아산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 이게 이제 최은순과 김충식이 사업을 하던 ESIND 그 전신이 방주산업이에요. 네.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고 2001년도에 10필지를 경락을 받았어요. 그중에 한 필지가 이제 LH에 수용이 됩니다. 2004년 3년 만에 네. 30억에 받은 게 132억이 돼요. 102억의 차익을 거둡니다. 그때 이제 이 살인 미수범 살인 미수범 이름이 뭐였죠? 김진성. 김진성이 하필이면 아산면 아산 배방읍 배방로 땡땡번지에서 부동산. 1등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해요. 이걸 네이버 지도를 놓고 그려보면요. 차로 5분이 안 돼요. 실제로. 직선거리로도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자 2000년대 초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 목사는 왜 등장하고 7억은 왜 등장하는가. 그다음에 그 같이 살고 계신 네. 여성분께서 은순을 좋아하나 봐요. 김충식 씨는. 그 여성분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일종의 킬러를 고용한다. 모집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충식 관련된 거 이거 특검 해야 된다. 뭐 이제 국회에서도 특검법 이제 발의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검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인상 들어요. 네, 그동안 이제 김충식가 만나서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 놀랍죠. 이 사람의 네트워크의 시작과 끝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그냥 단순한 동네 아저씨, 뭐 동네 할아버지 뭐 이런 정도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아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어떤 핵심 인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우리 교수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더 오버가 되긴 했지만은 특검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는 신영환 교수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특검을 보고 브리핑하는 것만 보고 여러 가지 왜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조사를 해달라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수 조사도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 일부 불만스러운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강력하게 댓글도 달고 또 여러 가지 청원 등등 해서 결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같이 계속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